안녕하세요. 사상영양요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상영양요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상영양요법은 우리가 영양요법을 진행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시적인 틀을 사상의학으로 설정한 후에 여기에다가 현대 생리, 병리, 영양학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영양요법을 진행할 때는 각 사람의 병리 이 흐름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있어야죠. 이 기준점은 각 개인이 어떤 개별적 원인으로 현재의 병적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원인, 그리고 같은 과정, 그리고 같은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영양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고갈 과정으로 만성피로가 온다는 1차 요인은 같겠지만 부신고갈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몸의 손상이 이게 체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각 체질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신피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질이 다르면은 부신피로의 방식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같아도 각 체질마다 다른 영양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양요법에서는 각 체질마다 몸이 손상되는 이 방식과 순서가 다르고 그래서 회복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신피로를 회복할 때 태음인의 경우에는 간과 폐 그리고 혈액순환에서 가장 피해가 커지고 소음인은 위장관 기능이 약해지는 것에서 가장 피해가 커지고 소양인은 열증이 깊어지면서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 태양인은 폐와 간의 이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집니다. 이렇게 부신과 같이 손상되는 부분이 체질마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실 부신 기능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성피로가 있다고 공식처럼 부신 영양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각 체질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맞는 방식으로 만성피로를 풀어내야 실제로 이게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의 경우에는 부신 영양제를 쓰더라도 간기능 개선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소양인의 경우에는 사실 부신 영양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을 진정시키고 보험하는 게 더 우선적이 됩니다. 이렇게 병리를 볼 때 현재 증상만 갖고는 각 개인이 어떤 개별적 기준으로 병이 생겼는지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영양요법은 증상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요법의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이죠. 이 만성질환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병리 흐름의 실제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상영양요법은 같은 증상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병의 원인과 진행에 중요한 차이가 있고 당연히 필요한 영양물질도 체질별로 달라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천연물에 기초한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천연물들은 고유한 이런 양리 효과 외에 한약재처럼 어떤 기운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영양제마다 체질에 대한 친화성과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비타민 B군을 먹고도 열이 오르고 불면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RTG 오메가3 이걸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로가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먹고는 배가 냉해지고 복통이 일어나는 케이스들, 비크노제놀 항산화제, OPC 항산화제, 녹은 알로에 이런 것들을 먹고는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케이스들, 커큐민, 만병통치로 통하는 커큐민을 먹고 또는 위장 효소제 이런 것들을 먹고 의외로 불면과 변비를 호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상 반응들은 개인 간의 체질적인 차이를 간과하면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할지 대체 영양제를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이렇게 개인 간의 체질적인 차이를 알아야 전체적인 틀에서 치료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체질 친화적인 영양소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한 이런 관리의 차별성은 식생활이나 운동 그리고 필요한 영양 물질에까지 다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진정한 약국 전용 개인 맞춤 영양요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적 기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상 영양요법은 약사에 의한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사상의학이 주장하는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스트레스와 노화, 간염, 영양식이,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상의학은 벌써 100년 전부터 외상이 아닐 때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이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면역, 내분비계, 순환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상의학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격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감정을 잘 중화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감정을 중화할 수 있는지를 아주 치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의학을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현실의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중화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상의학은 각 사람의 본성과 감정이 체질마다 다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4가지 체질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본성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사상의학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성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본성이 무엇일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기인데 본래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우주 안에 작은 한 부분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행 논리인 음양오행이 인간의 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생성과 소멸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행은 물질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상생, 상극의 원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우주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이 거시적인 틀에서는 음양오행의 구도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상의학은 개인 시점이죠. 개인 시점에서 각 개인이 관찰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세계를 관찰하죠. 실존적인 인간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각 개인이 살아가며 접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차별적 반응을 보이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실존 인간을 출발점으로 하면은 거시적인 설명 방법인 오행은
실존 인간의 분석과 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고전 역학이 양자 세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사상은 모든 사물의 생성과 소멸의 근본 논리인 음양만 거시적인 틀로 인정을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개인 간의 차이는 오행이 아니라 본성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체질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점에서 각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접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존 인간은 자신 외의 모든 것을 외부로 인식합니다. 시간, 역사, 자연법칙, 어떤 타인과의 만남, 일, 친구,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나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이 본인 외의 모든 외부의 것, 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의 것을 천기라고 합니다. 천기라고 하는 말은 거창한데 실제는 그냥 관찰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부 환경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천시, 세회, 인륜, 지방. 천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 자연법칙, 사회법칙, 역사, 어떤 일의 전망,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즉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다 천시에 속하고, 기업에서 하는 미래시장 분석 다 이런 것들도 천시에 속합니다. 세는 인간의 수평적 공적인 만남에 일어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세는 이런 관계의 방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다 세에 속합니다. 인류는 인간의 이번에는 수직적 개인적 만남이죠. 세와 인류는 그래 다릅니다. 개인적 만남이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는데, 친척 관계, 친분을 매개로 하는 관계들은 모두 인륜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지방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 단위를 말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나의 가정,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에 속합니다. 단순하지만 한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는 결국 이 4가지 안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접하고 있는 이 외부 환경인 천기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한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천기란 말은 뻔한 말 같지만은 이 개념이 본성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2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목비구인데, 이목비구는 인간의 대표적인 감각기관,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외부 환경인 천기를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창구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목비구가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여기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이목비구와 연관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인식행위는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천기를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귀로 듣는 기능을 포함해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멀리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천기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해서 눈앞의 상황을 빠르게 한눈에 확 볼 수 있는 거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기를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실제로 냄새를 맡는 것을 포함해서 천기를 인식할 때 이렇게 냄새를 맡듯이 이렇게 킁킁 하듯이 찬찬히 훑어가듯 알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정보가 누적되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누적되면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청기를 입으로 맛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맛을 보는 것을 포함해서 청기를 인식할 때 직접 맛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깊이 분석하여 알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청기를 이렇게 듣고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청기를 코로 냄새를 맡는다 또는 맛을 본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장보론에서 나오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뭐든 빠뜨리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훑어가듯 알아가는 사람들은 코와 관련된 기능이 예민하고, 그리고 뭐든 아주 파고 들어가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입과 관련된 기능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목비구는 잘 인식하는 청기가 다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귀로 듣는다는 것은 멀리 듣죠. 귀는 멀리 들을 수 있고, 이 말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의 아주 근원적인 부분, 아주 깊은 부분까지 인식하는데 유리하죠. 이렇게 멀리 들으면서 인식할 수 있는 청기가 바로 천시입니다. 자, 들으면서 이렇게 딱 인식하는 천시는 직관의 영역에 속합니다. 직관이란 직접 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앞뒤 막 들어보면서 딱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크고 넓게 그리고 빠르게 그냥 확 훑어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는 것으로 잘 인식하는 청기가 바로 세해이죠. 세해는 이 친분과 관련 없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생활처럼 공적인 관계이므로 사람들의 속사정을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변화가 엄청 빠르고 이슈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빠르게 사람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세해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신도 감정적으로 잘 바뀌는 특징이 생깁니다. 코로 냄새를 맡듯이 주변을 천천히 넓게 더듬어 가는 것으로 잘 인식되는 청기가 바로 일륜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일륜의 관계라는 것은 직장처럼 근로계약서 같은 걸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 삶의 과정에서 천천히 쌓여가며 형성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일륜이 형성되는 것을 감지하는 것도 이렇게 한눈에 딱 아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냄새를 맡듯이 더듬어 가면서 은근히 느껴가는 거죠. 이런 인식은 또한 감각적이며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입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히 뜯어보면서 알게 되는 청기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을 확실한 실체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실체를 알려면은 당연히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야 가능하죠. 이런 인식 방법은 지성적입니다. 이렇게 이목비구는 각각 천시, 세회, 일륜, 지방 이렇게 연결되면서 잘 감지하는 청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이목비구의 활성이 다르게 태어나고 이에 따라서 인식되는 청기의 무게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태양이는 귀로 듣는 것이 발달해서 귀는 천시죠. 천시에 민감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태양이는 주로 천시의 정보로 추상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시에 민감하고 그리고 천시를 위주로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태양인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추상적인 통찰을 합니다. 소양인은 눈으로 보는 것이 빠르고 예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과 변화가 많은 새해에 되게 민감하게 됩니다. 새해에서의 상황 파악과 대처가 또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태양인과 비교하면은 이 보이는 것 너머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태양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태음인은 코로 냄새를 맡듯이 감지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축적을 합니다. 정보를 축적해서 인식을 넓혀가는 거죠. 때문에 추상적 결론을 직관적으로 내리거나 눈앞의 일들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태음인은 일륜에 민감하죠. 일륜에 민감하고 일륜을 위주로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사들을 잘 파악하며 또 오래 기억합니다. 소음인은 입으로 맛을 보듯이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방에 민감하고 지방을 위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지방은 확실한 실체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소음인은 좁은 범위에서부터 깊이 파고 세밀하게 살펴서 확실한 실체를 파악해 나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공간에서도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인식하는 세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면은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래서 타인을 볼 때는 나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상의학의 출발선입니다. 자, 근데 이목비구로 천기를 인식하면은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천기 자체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접하는 역사적, 사회적 환경, 즉 공동체의 상황인데 인간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크게 보면은 좋다 싫다의 마음을 느낄 것이고 이것을 세분해서 자세히 보면은 사상에서는 애노일하게 네 가지 마음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초부터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개인의 생존은 공동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가능하죠. 그래서 오랜 진화와 문명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한 마음 영역인 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의학에서는 이 애노일학의 본성은 공동체에 선하다고 단정합니다. 본성이 선하다. 근데 이 선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절대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돕는 방향으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물에 아이가 빠지면 누구나 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 선하게 작동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의 본성이 공동체를 항상 위협하는 게 대세였다면 인류 문명의 이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한 본성을 보고 맹자는 인간에게는 인의예지의 사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이 애노힐학의 본성은 인의예지 사단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사상의학은 이니에지의 사단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에노히락의 본성과 감정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밝혀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는 체질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